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2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3월 10일 대비 5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4만 9,539개에서 5만 7,935개로 16.9% 늘었습니다. 강남 3구를 비롯한 25개 자치구 모두 증가하면서 세 부담을 줄이려는 다주택자들의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큰 폭의 거래량 증가를 기대하기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지난 12일 리얼투데이가 2018년에서 2022년까지 국토교통부 오피스텔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전용 40제곱미터 이상 오피스텔은 5년간 약 169%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반면 전용 40제곱미터 미만 오피스텔은 같은 기간 약 37% 상승에 그쳤습니다. 오피스텔이 아파트 대체제로 자리매김하면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전용 40제곱미터 이상 오피스텔의 실거래가 상승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12일 서울시는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마장 축산물시장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지는 마장 축산물시장 일대로 동북선 경전철인 마장동 우체국역 또한 2026년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시장 활성화와 주거 환경 개선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지난 3월 대선 이후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매물이 16%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강남 3구를 비롯한 25개 자치구 모두 물량이 증가한 건데요. 결국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주택자들의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 시장의 대내외적 불확실성 확대로 거래량은 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과 이 고금리, 또 경기 침체 우려까지 더해진 시장 분위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자,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노란톡도 활짝 열어뒀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 고민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는 부동산의 레인메이커 이지원 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은 어떤 지역들 저희가 확인해 볼까요? 네, 요즘 워낙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어서 밤잠 못 이루시죠.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들한테 확신을 드릴 수 있는 두 지역입니다. 광진구 자양동과 그리고 중랑구 면목동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같이 불안한 시장에서 이렇게 확신을 줄 수 있는 지역들이라고 하니까 기대감 높아지는데요.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 볼 곳은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지하철 2호선과 7호선 환승할 수 있는 뚝섬 유원 지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방 3개짜리입니다. 현재 시세는 5억 5천만 원에서 5억 5,8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광진구 자양동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자,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조금 이제 시장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 건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과연 지금 요즘 같은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이 답인가?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자, 이사님, 우리가 광진구 자양동 입지 알아보기 전에
부동산 시장 지금 투자가 정답인지 이 부분도 같이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세계 그 매크로 그 거시경제 상황이 굉장히 그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22년 만에 빅스텝 0.5% 그리고 앞으로 연내 2번 정도 더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보통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자산을 팔고 자산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있는 부동산도 팔고 현금화 시켜라 뭐 이런 얘기들을 요즘 많이 듣고 계시다. 이제 이렇게 들어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요번에 이제 연준이 올리면서 잠깐의 이 반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이언트 스텝 0.75%가 아닌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0.5%의 빅스텝이었기 때문에 안도의 한숨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바로 이제 또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상보다 실업률이 굉장히 또 지금 현재 늘어났고 그리고 사실 지금 지금의 이 인플레이션 상황이 지금은 이제 어떤 경제가 잘 돼서 수요 견인이 아니라 원자재나 그리고 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용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 갖고 이것을 잡을 수 있나 하는 회의적인 반응 때문에 영국의 중앙은행격인 이제 영랑은행에서 먼저 이걸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6월 1일부터 이제 채권을 시장에 매각하게 되면서 유동성을 끌어들이게 됐는데 바로 그렇게 되면서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서 금리가 올랐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주택 저당증권 같은 MBS 같은 것이 이 모기지가 뭐 0.2%가 하루 만에 오르는 이런 그 사태를 보면서 굉장히 지금 현금화 시키고 있는 그런 어떤 패닉 셀링이 한번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맞을까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몇 번 뭐 이제 익숙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제 경제의 침체가 되면서 물가는 계속 오르는 이렇게 양극단의 상황이 벌어진 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답을 어떻게 찾아야 되냐, 도대체 어디에 우리가 중점을 맞춰야 되냐라고 하는데요. 스태그플레이션의 원래 그 기본은 바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쪽에 1%라도 더 중점을 두고 여러분이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실패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릴 게 있는데 지금 보수적 투자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수적 투자자는 이제 과거에 우리 경제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그럼 언제 있었나를 한번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1970년대에서 80년대 이르기까지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뭐 방송 보시는 분이 직접 경험하셨거나 들으신 적은 있을 겁니다. 바로 이제 중동 전쟁과 5.1 파동으로 인한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을 이제 가속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고 물가는 굉장히 오르고 여기에 임금 인상에 원자재 값은 오르고 또 원유 값도 상당히 많이 오르는 지금과 너무너무 유사한 그리고 전쟁까지 터졌죠. 지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그러면서 또 하나 세계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지금 바로 락다운 그 코로나 봉쇄 조치 때문에 지금 공급이 굉장히 공급망 이슈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지금 옛날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굉장히 지금 닮아 있다. 그런데 그때의 결과를 여러분께서 보셔야 됩니다. 그때는 바로 가장 안전한 자산, 양쪽으로 갈렸습니다. 자산을 팔고 그리고 있는 부동산도 팔고 현금화시키는 사람과 그리고 계속 주택을 유지했던 사람.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주택 가격은 4배가 폭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에서 우리가 경제 역사에서 바로 그것을 차용해서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이기는 투자가 보수적 투자자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스페이스 A 이 카드를 꺼냈는데 카드는 뭡니까? 어떤 공격도 다 막아낼 수 있는 카드입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부동산이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안전자산에 부동산과 채권이 있습니다만 채권은 이제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수익률도 낮고 좀 지루합니다. 이번에 뭐 나중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면 나중에 이제 채권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것도 괜찮겠지만 부동산만한 게 없다라는 거고요. 요즘에는 이제 주식과 암호화폐, 특히 이제 암호화폐 몇 번의
급등과 폭락을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유출이 됐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그 제도권 안에 들어오고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USB를 갖고 그냥 국경을 넘을 수 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때문에 그것을 보고 여기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도 이것은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그만큼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이것이 제도권에 들어오든 굉장히 또 매크로 이 거시적 경제 상황과 밀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국내에 있으면서 그 언론을 통해서 접할 뿐이지 이것을 바로바로 이렇게 대응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이죠. 이 부동산을 굉장히 이제 장기 투자하시거나 고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떨어지면 사야지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런 저점 매수는 신의 영역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미 부동산 시장에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저점 매수를 못 하는데 한 번도 해보시지 않은 무주택자분들이 저점 매수를 한다? 이건 뭔가 어불성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포에 매수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는 바로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강단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굉장히 그 몇십억 명 되는 이 지구상에 부자가 몇 명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포를 이기지 못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부자가 별로 없죠. 자, 이걸 이제 불로소득이라고 하는데 불로소득 아닙니다. 마음 굉장히 불편한 소득입니다.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소득이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께서 그 경제 공부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의 결과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다시 부동산에 투자할 그 생각을 마음을 다잡으셔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게다가 이제 국내 상황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최근에 이제 110대 국정 과제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것도 나와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완화 다 알고 계시죠? 1년 정도 한시적 완화를 합니다. 여기에서 뭐 다주택자분들은 포트폴리오를 좀 재구성하시거나 아니면은 좋은 또 물건이 나오면은 또 싸게 살 수 있거나 무주택자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대출을 80%로 이제 완화해주고 다주택자도 점차적으로 40% 이렇게 완화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DSR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고소득자 분들에게 좀 유리한 그런 정책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금리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느냐를 먼저 따져 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라서 신반지 공급 로드맵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나와 있지 않죠.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은 재건축 시에 굉장히 많은 돈이 풀리게 됩니다. 이주 비용이 풀리게 되고 주변에 전세가를 상승시키게 되고요. 그런 부분 면서 매매가 상승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겨내야 앞으로 공급이 잘 될 거고요. 분양가 상한제와 재초안 완화 이런 것들도 논의가 돼야 됩니다. 요즘 준촌주공, 공사 중단, 그러니까 많은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분상제를 계속 지킨다라는 것은 굉장히 공사를 진행할수록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속도에서 우리가 다시 공급이 막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임대사업자 주택수에서 제외해 주는 겁니다. 소형 빌라들과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그동안 임대가 시장을 굉장히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혜택을 더 줘야 된다. 그리고 굉장히 그 공급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까지는 이런 것들이 재고주택들이 나와서 계속 임대시장을 안정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죠. 평당가 낮추는 거죠, 한마디로. 그 다주택자 종부세도 완화시켜줘야 된다는 얘기 나옵니다. 일례로 반포주공에서 1대1 재건축. 그 종부세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1대1 재건축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형주택이 굉장히 지금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취득세 중과가 또 폐지가 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주택자분들에게 굉장히 다주택 포지션을 할 수 있는 아주 일생일대의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주택은 기본, 2주택은 필수, 그리고 3주택은 강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세금 문제 굉장히 걱정하시는데 세금은 부동산은 부동산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매년 나오는 그 인상분으로 세금을 내셔도 충분하다. 재투자까지 충분하다. 그리고 서울의 빌라가 노후도가 굉장히 서울시에서 대폭적으로 완화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20년의 연한과 노후도가 57%, 특히 모아타운이 50%까지 노후도가 낮춰졌습니다. 이 얘기는 20년만 지나면 서울의 웬만한 지역의 빌라들은 다 개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주택수가 제외가 되면 종부세의 세제 부담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다주택 포지션으로 가시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우리가 자산 방어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지역 선정하실 때 그 강남에 가장 가까운 지역일수록 여러분께서 그만큼 집가 상승이라든지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다. 특히 한강을 끼고 있는 입지들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거기에 투자 가치를 높게 하시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강남을 잠시를 마주하고 있는 자양동이 되겠죠. 뭐 말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업무단지 너무 많고요. 그리고 한강이라는 그리고 한강 뚝섬 유원지 이런 것들 그리고 나중에 생기는 여러 가지 그 업무단지들 이런 것들도 보시면 되겠고. 개발이 되면 남향으로 한강을 보게 되는 거죠. 특히 여기에서 이제 주목할 것은 한강변의 고도 제한이 풀린다는 겁니다. 이미 용역에 들어가 있고 내년이면 나올 텐데 서울시가 먼저 35층 층고 제한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서상으로는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먼저 50층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속도는 반포주공 1단지가 49층으로 더 빨리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강병분로 지하화 사업 보통 지금 자양동과 그리고 한강 뚝섬 유원지역을 바로 그 가운데에 가로지고 있는 강병분로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게 좀 단절이 돼 있으면 이 토지 이용 계획에 있어서 약간의 좀 애로가 있는데요. 여기가 지하화되고 이게 연결이 되면 엄청난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굉장히 좋다는 거고요.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에 보시면 앞으로 여러분이 투자를 어디다 해야 될지 딱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지역이 나와 있죠. 강남 잠실을 정말 고도화를 시키겠다. 그리고 거기에 맞붙어 있는 한강을 개발하겠다. 어디입니까? 네, 자양동입니다. 뭐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양동 내에서도 이미 신축 아파트에 대한 이런 정비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양 7구역 재건축 잘 알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제 몇 년 후에 분양과 그리고 입주가 될 텐데 한 30평에 25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자양 우성에 지금 1차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도 역시 지금 벌써 지금 건축 심의를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2027년 입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어떤 효과냐? 자양동 내에서 이주 수요가 굉장히 발생하게 되면서 임대가가 오르게 되고 매매가 오릅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신축 아파트 들어와서 시세를 견인하게 되면 굉장히 개발 압력들이 주변 지역에 높아집니다. 그만큼 재개발 가능성 굉장히 높아진다는 말씀. 그리고 노후도가 걸림돌이 됐었지만 서울시에서 많이 풀어졌다. 이런 부분 그리고 강남 잠실의 개발 사업이 완료될수록 이곳의 집가는 어부지리로 계속 오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바로 인근의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가 업무단지, 행정타운, 상업시설 모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 특히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사업도 여기서 이제 스타필드 같은 유통과 상업시설들 마주보고 있는 롯데 타워와 같은 바로 상업시설들을 바로 우리 동네에 갖게 된다라는 점 때문에 굉장히 이곳은 큰 변화다. 자, 오늘 3룸입니다. 5억 5천에서 5억 5,800만 원이고요. 임대가 4억 8천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양동에 7천에서 8천만 원 아주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자양동의 투자 전략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30 도시 기본 계획에 아주 중점적으로 강남과 바로 맞붙어 있는 한강변 개발로 있어 자양동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한강의 입지의 특수성과 또 앞으로 규제가 풀리는 거에서 사업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향후 이제 한강의 재개발 유망 지역으로서 지금 굉장히 그 지뢰밭 같은 그 권리산정일 거기를 모두 피한 바로 그 물건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주택자에게 유리한 때가 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언제나 입지는 참 중요하죠. 자, 지금 광진구 자양동, 강남과 잠실의 개발 동반해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곳인데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곳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인데요. 역시 방 3개짜리입니다. 현재 시세는 5억 9,900만 원에서 6억 1,0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중랑구 면목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재개발 투자 이런 거 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장어 신고 들어가서 구두 신고 나오는 지역을 해라. 바로 그리고 또 뭐 제투성이가 신데렐라가 되는 지역 바로 어디입니까? 중랑구 면목동입니다. 지역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굉장히 그 강남과 가깝고 주변에 많은 그 입지의 가능성이 있으면서도 가장 저층 주거지가 밀집 지역돼 있었고요. 그리고 주거의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서민층이 살고 있었죠. 그것이 처음에는 단점으로 보였으나 지금 이 서울시에서 이런 공급 부족으로 인한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주는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가장 주목하는 것이 바로 이 면목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목동에서 가장 다양한, 가장 많은 숫자의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먼저 포인트 드리겠습니다. 7호선은 강남 노선입니다. 강남 노선에 있는 사가정역이고요. 면목역 그리고 상목역 이어지고 아래쪽은 그 건대역과 그리고 성수 그리고 강남까지 이어지는 바로 그 황금 노선 라인입니다. 거기에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5호선도 또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광화문이라든지 광남 그리고 잠실 이렇게 3대 업무 지역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용마터널을 통해서 신호등 없이 20분만 가면 바로 고덕 비즈밸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중간에 굉장히 배후 주거지로서의 촉촉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 한 2년 전부터 여기에서 이제 재개발된 아파트들이 시세를 15억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업성을 확인한 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서울시의 합작품이 바로 이곳의 재개발 사업들입니다. 4차 도심 공공 복합 사업지가 4곳 그리고 신속통합지 그리고 모아타운 이런 것들이 모두 곳곳에 있습니다. 노후도가 70% 정도 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50%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지금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그래서 이곳에 그 주목하는 이유를 여러분께서 아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도 딱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면목동이 어디냐 이 지역이죠.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고 여기가 중랑천입니다. 중랑천을 하면 여러분 또 지천 개발에 대해서 또 잘 알고 계시죠. 한강과 또 맞물려서 대표적인 지천 개발 중랑천 개발이고 동부 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추진이 되면 바로 강남까지 10분이면 갈 수 있는 그만큼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난 곳이고요. 지금 이 주변 사가정역에 초역세권이라 말씀드렸는데 위에 면목역 주변 그리고 상봉역 주변 이곳을 보시면 지금 이곳이 여러분 이제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두 재개발 각각의 재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들이 계속 발전을 하면 주변의 압력이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게 그 이주 그런 문제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하지 않는데 얼마나 급했으면 그리고 얼마나 빨리 하고 싶었으면 여기에 이렇게 많은 지역들을 선정해 놨는가 그 의미를 좀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 상봉역은 여기도 이제 도시 정비형 재개발로도 들어갑니다. 많은 또 주거 단지를 하면서 상업시설들 들어오게 되고 여기에 또 망우역까지 GTX B노선까지 있는데 자 여기 7호선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기가 이제 면목역이 한정거장인데 여기에서 면목선이 이렇게 청량리역으로 연결이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청량리 잘 아시죠? 청량리는 바로 강북의 삼성동입니다. 청량리의 개발 사업들 강북의 삼성동 그냥 말 하나로 다 컨셉이 잡힙니다. 자 여기가 이제 면목역하고 면목선과 연결이 되면 이 청량리역에 들어오는 많은 지금 교통 호재들이 있는데 지금도 많이 뭐 분당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강북 횡단선이라든지 그리고 GTX BC 노선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수도권 그리고 각 도심에 모두 연결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교통 환경에 아주 획기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동부 간선도로의 이 중랑천 사업
그리고 여기가 바로 수변공원까지 같이 이렇게 조성이 됩니다. 이게 바로 2040 도시계획에 나와 있는 지천 개발이죠. 이 중심으로 해서 산책로와 그리고 주거 환경을 굉장히 이제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들어오고 당연히 주택 재개발에 대한 그런 것들이 완화가 되면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목동에 지금 3룸인데요. 5억 9,900부터 시작을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도 가능한 바로 그런 가격대죠. 임대가 한 5억 3천에서 5억 4천까지 이렇게 한번 저희가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이 최소 6천에서 한 7천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랑구 면목동 지금 청량리 정비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지역 가치 상승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지원 이사님의 1대1 무료 상담도 준비돼 있습니다. 강남, 강북 핵심지를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이걸 주제로 한 1대1 무료 상담 전화로 진행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이지원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일 텐데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 모두 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 스마트맨 박대근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은 어떤 지역들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저와 함께 만나보실 지역 가장 중요한 동남권의 핵심 입지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과 그리고 또한 하남시가 지금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신도시의 개발 사업과 함께 더불어서 다양한 지하철 노선들의 확충들 그리고 실질적인 업무타운들이 증가될 수 있는 향후의 미래 비전들이 같이 함께 아우러지는 모습 속인데요. 많은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하남시인 만큼 하남시 내에서도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 추가적인 그런 개발 호재들이 같이 함께 입지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로 오늘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새 뭐 강남이고 수도권이고 다들 막 지하철 때문에 다 땅이 파헤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슈 있는 곳들 딱딱 짚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과 3호선 교대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방 2개짜리입니다. 현재 시세는 5억 4,500만 원에서 5억 9,5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자,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주부터 윤석열 정권의 그런 그 부동산 정책
주택들에 대한 방향성들이 크게 변화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제 스타트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난 11일부터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한시적으로 1년간의 그런 배제 정책들이 같이 함께 유지가 되면서 앞으로 매도 물량들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들도 쏙쏙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자에 관련해서는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과 시기가 또 결정되어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당장에 많은 물량들이 또 이렇게 쏟아지거나 풀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예측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의 정책적인 방향 자체가 부동산에 대한 개발 사업들과 정비 사업들, 그리고 또한 임대 사업자의 그런 수혜적인 부분들, 혜택들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형주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증가될 수 있는, 수요가 증가될 수 있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금액과 면적들이 있는데요. 소형주택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59제곱 이하, 그리고 또한 60제곱 이하,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6억 원 이하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억 원 이하의 금액들 중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 강남 3구라고 할 수 있겠고, 강남 3구는 이미 6억 원 초과되는 주택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강남 내에서도 또 서초구 내에서도 6억 원 이하로 구성되어 있는 주택들을 잘 마지막으로 선별하셔서 투자를 하신다면 굉장히 많은 그런 혜택들과 이런 그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을 활용해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 내에서도 이미 뭐 투룸 같은 경우에는 6억 원 추가되는 이런 금액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아직 6억 원이 넘지 않은 그런 지역 선별해서 오늘 같이 함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서초동인데요. 자, 이곳 교대역 지금 현재 더블 역세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호선과 2호선, 3호선 같은 경우에는 도심권을 지나가고 2호선은 서울을 훼손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인구의 그런 밀집 현상들, 또 이곳에 뭐 서울 교대를 비롯한 주변의 업무타운과의 접근성으로 인해서 유동인구가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많은 그런 지역으로 선별할 수 있는 역세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대역 더블 역세권을 끼고 있는 지역, 바로 서초동이 되겠고요. 자, 이곳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업무타운과의 접근성 굉장히 좋죠. 테헤란로를 따라서 벤처 산업벨트가 위치하고 있고, 봉은사로 라인의 성형의료 관광 산업벨트, 이제 코로나 엔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외국인들의 서울에 또 강남권 성형의료 관광 설비가 굉장히 또 늘어날 것으로 많은 기대감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에 대한 업무 시설들, 공실률이 무려 강남권에는 0%라고 합니다. 실질적인 상가, 이런 건물들에 대한 또 상업 빌딩들에 대한 오피스 공실률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강남권의 일자리 창출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업무타운의 접근성이 앞으로는 더욱더 중요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양재동 라인에는 양재 R&D 의료연구단지들이 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업무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과의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직주 근접성의 우수성을 서초동에서 만나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남쪽으로는 남부터미널이 있고요. 북쪽으로는 고속터미널이 위치하고 있는데, 뭐 고속터미널 반포지구 내에서 가장 상업시설과 이런 공공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곳이고,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노후되어 있고 낙후되어 있는 모습 속에서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편함들이 해소될 수 있는 요소 속에서 지가가 올라갈 수 있는 많은 개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사이에 끼인 곳이 바로 서초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검은색으로 보이시는 경부고속도로, 이 개발 사업도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죠. 실질적인 경부고속도로가 바로 서초동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의 지하 사업을 통해서 녹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공원화 조성과, 그리고 또한 막혀 있었던 서초동의 동쪽과 서쪽을 연결해주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굉장히 큰 수혜를 바로 서초동이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지가 좋은데 지금 6억 원 이하라는 점에서 투자 가치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미 서초대로 라인들과 뭐 방배동이라든가 내방역 주변들 그리고 한정거장만 이동하시면은 강남역이기 때문에 강남역, 역삼역, 선릉, 뭐 삼성동 모든 라인들의 금액대가 6억 원 초과 7억대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서초동은 6억 원 이하로 되어 있는 유일한 다세대 주택 투자처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곳의 주변 수요가 굉장히 많은 모습들 중에서 서울교육대학교를 끼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보로 1, 2분 내에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학생들의 수요도 앞으로 더욱더 풍성해질 것으로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강남역 상권도 역시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곳입니다. 상권에 대한 그런 일자리 수요들,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의 개발 호재로 인해서 높은 상업 업무 시설들이 또 한번 올라갈 것으로 많은 기대감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개발 호재 풍부하고 주변의 수요가 풍족한 모습들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지역이 서초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서리풀 공원에 서리풀 터널이 개통되면서 정보사 부지가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사 부지에 대한 일자리 타운 조성 사업들도 같이 함께 특별 계획구역으로 잡혀 있는 모습인데요. 이미 공사가 시작이 됐고요. 2023년 준공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자리 타운이라든가 4차 산업에 이런 기업들이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규모 공연장과 전시장, 복합 문화시설들이 들어가면서 예술의 전당, 서초동 하면 예술의 전당이 가장 유명하죠. 예술의 전당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대규모 공연장이라든가 전시장 등이 이런 주민들, 주변에 거주하시는 서초동 주민들의 삶의 질, 굉장히 그런 예술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원활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호재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일자리 타운의 그런 조성 사업으로 많은 유동 인구와 그런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자, 일자리 타운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건물의 용적률이 올라가는 모습들도 또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서초대로는 저층 빌딩들도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이곳이 앞으로 60층, 50층, 60층 이상 되는 건물들로 종상향될 수 있는 개발 가치가 이제 높아질 수 있는 발표가 되었죠. 작년에 이제 발표가 되면서 용적률 1000% 이상 고도 제한 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업지로서 이제 롯데칠성 부지와 코오롱 부지를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삼성타운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기존 이제 삼종주거지, 이종주거지가 준주거지 그리고 상업지로 바뀌면서 용적률이 높아졌다. 앞으로는 50층, 60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물로 변모되어 있는 이제 땅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오래전부터 이제 개발 가치가 많이 내포되어 있었던 곳이고요.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서 이제 착공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또 모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양재 R&D 지금 현재 서울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또한 이곳에 많은 그런 업무 시설들이 들어가는 다양한 양재 R&D 연구단지 조성 사업들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카이스트 대학원의 우수 인력 이곳에서 적재적소 수요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개발이 지금 현재 AI 대학원 부지로 선정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곳에 4개의 권역으로 양재 R&D 연구단지가 개발 가치를 통해서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4년, 5년 전부터 개발이 진행이 되었었고 올해까지도 계속 개발이 유지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고연봉 그런 근로자들의 수요가 계속 증대되고 있는 모습들 양재동에서 함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통 호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도 또 위치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초동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서초동에서 도보로 이용해서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 경부고속도로인데 경부고속도로 지상화되어 있었던 경부고속도로가 지하로 이제 모든 교통시설들이 들어가고 지상부에는 이런 문화복합지구와 이런 공원 조성들이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서초동에서 바로 도보로 이제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통 흐름들이 굉장히 막혔었던 경부고속도로가 이제는 아래로 내려가면서 매연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교통의 그런 답답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해소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 지역들의 그런 가치, 개발 가치가 더욱더 높아지는 모습들이고 지금 현재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의 전 구간을 지하하는 모습들로서 서초구의 정말 대규모적인 그런 메모드급 사업으로서 많은 기대감을 모을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매 금액 6억 원이 되지 않는 금액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요, 올해 이제 상반기가 끝나가는 시점에는 임대사업자의 그런 혜택들의 증가라든가 또는 소형주택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면서 투자 수요가 증가된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6억 원이라는 금액대가 가장 중요해지는 것이고요. 6억 원 이하로 지금 현재 매수할 수 있는 강남권 마지막 남은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억 4,500에서 5억 9,500만 원의 금액이고요. 전세 시세는 5억에서 5억 4,500만 원 정도 이제 예상을 하시면서 실제 투자 금액 4,500에서 9,500만 원. 자, 이곳 강남권은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계속 증대되고 공실률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월세 수익 또한 많은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약 130에서 150만 원, 요즘은 150만 원까지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임대 수익을 계산하신다 하시더라도 수익률적인 부분에서 기대 수익률이 늘어날 수 있는 요소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대출 금액 제외하시면 약 2억 9천에서 3억 2,500만 원 정도의 투자 금액이 필요하시겠습니다. 자, 풍부한 임차 수요가 강점인 지역이고요. 공실률이 없다라는 점에서 임대사업자들의 그런 투자처로서 6억 원 이하의 혜택들을 보실 수 있는 마지막 강남권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규모의 개발 호재가 입지하고 있는 곳이고 1인 가구의 비중이 71% 이상이 수요되는 곳이기 때문에 논현동이라든가 역삼동이라든가 서초동 이런 곳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투자 가치 굉장히 높아져 있는 소형주택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임차 수요가 상당히 풍부한 서초구 서초동 같이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는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둔촌 오륜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곳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방 3개짜리입니다. 현재 시세는 5억 2,500만 원에서 5억 3,5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자, 동북권에서 이제 송파 잠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한강변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고요. 이렇게 한번 나눠보면은 여기가 이제 송파구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고 여기가 강동구의 지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송파구와 강동구에 바로 맞닿아 있는 연접선, 이곳이 바로 하남인데 하남이라고는 하지만 송파구와 강동구가 맞닿아 있는 감북지구 이곳이 정말 하남이라고 볼 수 있느냐. 실질적으로 이곳은 서울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로 봐도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곳이 서울에서 가장 가까이 붙어 있기도 한데요. 서울에서 그냥 외곽 지역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송파구와 강동구이기 때문에 강남권과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경기도 하남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곳 감북지구가 개발될 수 있는 개발 가치, 가밀지구가 개발된 모습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신축 아파트들로 개발 사업이 이루어졌고 가밀지구보다도 훨씬 더 입지적인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 감북지구이기 때문에 이곳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 개발 가치들이 굉장히 풍성하다. 이곳이 앞으로 개발된다면 어떻게 보면은 이곳의 토지 보상을 통해서 내가 강남권에 또 송파권에 가까이 붙어 있는 아파트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모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둔촌 오륜역에서 도보를 이용해서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고요. 둔촌 주공아파트가 주변에 입지하고 있고 올림픽 공원의 그런 공원 시설들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환승을 통해서 5호선과 9호선 또 8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이제 송파 잠실권의 생활권역과 업무권역 들을 공유하고 강동구의 천호동과 이곳의 방이동의 상업시설들을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곳에 바로 감북지구가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해도 10분, 20분 내에 도달하고요. 차량을 이용하시거나 이렇게 이동을 하시더라도 20분 내에 다 도달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또한 송파 잠실뿐만이 아니라 강남권까지의 접근성도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거주지로서는 굉장히 강북지구가 서울에 연접되어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차량을 이용하신다면 교통의 편의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하남 IC를 통해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를 바로 탈 수 있는 장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권에서 이곳 송파로 들어오기에 가장 핵심적인 입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서울 세종간고속도로가 이곳으로 이제 개발이 돼서 들어가는데 올해 이제 완공이 되죠. 올 하반기에 완공이 되는데 서울 세종간고속도로도 바로 진출입할 수 있는 초이 IC가 또 강북지구 북측 상단에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이 IC와 서하남 IC를 통해서 고속도로의 접근성 굉장히 우수한 모습으로서 입지가 견고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3호선의 연장선 어디로 연결되느냐? 3기 신도시 바로 교산 3기 신도시로 연결이 되고 하남 시천역까지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북지구의 개발 호재는요, 실질적으로 이곳이 토지 보상을 통해서 개발이 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파 위례가 그랬고요, 하남 교산이 그랬듯이 이곳 가밀지구와 함께 더불어서 강북지구 또한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강남권을 아우르는 지역에 3기 신도시 이후 4기 신도시라든가 3기 신도시의 그런 3차 구간들이 개발될 수 있는 가치를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강남권을 필두로 해서 주변의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들의 가격 상승률이 다른 여타 2기, 3기보다도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강남권을 끼고 있는 지역들의 개발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바로 그곳이 강북지구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강북지구는요, 지금 현재 3호선의 연장선 사업을 통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노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한 9호선의 연장선 사업도 지금 이 4차 구간으로 센터공원역 그리고 미사신도시까지 지금 연결이 될 것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죠. 올해 이제 착공이 들어가는데 강북지구에서 9호선을 따라서 동남권이라든가 또는 강남권까지의 직접적인 진출입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하남 일대 지금 가밀 강북 지역 일대의 교통망도 계속해서 확충되고 있는데 자, 이렇게 확충되는 이유가 바로 하남 교산 신도시와 가밀지구의 그런 개발 사업들 때문입니다. 일자리 창출뿐만 이곳에 많은 그런 거주민들의 그런 증가로 인해서 도로 확장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강북지구 또한 이 도로들을 공유할 수 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교통의 인프라가 더욱더 좋아진다. 그 일례로서 이제 이런 하남 일대에 지금 교통망이 더욱더 좋아지는 모습, 또 서울 세종간고속도로가 개통되는 모습들 보여줄 수가 있겠죠. 말씀드린 대로 서울 세종간고속도로 1차 구간 안성 구간까지는 지금 현재 2022년 올해 12월 달에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초이 IC가 바로 강북 지역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또한 초이 IC 부근으로 해서 이곳에 업무타운들이 들어설 것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데 하남 퓨처밸리 개발 사업 1단계, 2단계의 구간들로 인해서 하남시 중장기 발전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일자리 창출이 기대감을 모으고 있고 강동 일반 산업단지와 연계한 혁신 거점 확보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개발 가치들이 어떤 곳을 벤치마킹하고 있느냐, 판교 테크노밸리를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요. 1단계 핀테크, 블록체인 복합단지 그리고 첨단 복합단지가 조성이 될 것으로 많은 기대감을 모으고 있죠. 66만 이제 제곱미터가 1단계 그리고 또한 2단계도 66만 제곱미터의 그 구성 규모로 굉장히 넓은 부지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죠. 바로 이곳 퓨처밸리 아래쪽으로 강북지구가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매 금액 역시 이것도 6억 원 이하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5억 3,500만 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곳은 3룸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녀를 같이 함께 교육하기에도 키우기에도 또 넓은 3룸으로 좀 투룸이 답답하다 하실 경우에는 뭐 2인 가구 이상이 충분히 넓게 공유할 수 있는 거주의 공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뭐 송파라든가 강동구는 7억대, 8억대 이상 되고 있는 금액들이기 때문에 3룸으로 6억대 미만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투자를 하시겠다 하실 경우에는 전세금 약 3억 8천에서 4억 원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은 1억 2,500에서 1억 3,500만 원,
내가 만약에 실입주하겠다 하실 경우에는 약 60% 대출 금액도 가능하시고요. 실투자 금액 월세 시에는 1억 6,500에서 1억 7,500만 원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강남 생활권이고요. 3호선, 5호선, 9호선의 연장선과 고속도로 개발 사업들이 위치하고 있고 일자리 타운이 조성되는 하남 퓨처밸리 개발 사업지가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또 가장 중요한 이곳 LH에서 이제 보금자리 주택지라든가 4기 신도시에 선정을 할 때 가장 우선적인 후보군에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 또한 굉장히 우수한 지역으로 하남시 감북동 공동주택 함께 만나봤습니다. 네, 하남시 감북동, 행정구역만 경기도고 거의 서울 생활권이네요. 자, 하남시 감북동 같이 살펴봤고요. 박대근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 또 1:1 무료 상담도 준비돼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진행되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박대근 대표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